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도 불모지인 홍성군의 중학교 1학년 소년 역사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장애인 역도를 하는 엄마를 따라다니다 역도를 시작했고 2년 만에 3학년 형들을 제치며 역도 용상 경기에서 소년체전 은메달을 딴 겁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 우리 역도의 미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강진홍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소년체전 역도 용상 경기. 작은 체구의 한 선수가 엄청난 파워를 선보이며 88kg짜리 바벨을 들어올립니다. 중학교 1학년 소년 역사는 3학년들을 제치고 은메달을 따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인공은 홍주중학교 박사안의 선수. 역도팀은 물론 선수 하나 없는 홍성군의 1호 등록 선수이자 전국대회 첫 메달리스트입니다. 장애인 역도를 하는 엄마를 따라 체육관에 놀러왔다 장애인팀 감독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 하루 1시간여 연습만으로 얻은 쾌거였습니다. 자기 기록을 시합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높이 가는 그런 쾌감이나 그런 게 재밌어요. 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사내는 매 경기 본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무섭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사내의 강점은 역도를 즐긴다는 점.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장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우리 역도계의 대들보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운동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기록 향상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많이 빠른 편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선수가 혼자다 보니 장애인 팀인 엄마는 조언을 주고받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뒷바라지 잘 못해줘가지고 항상 미안합니다. 즐기면서 운동을 같이, 사내도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는 지금 10년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32년도 올림픽 들어와서 호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모님께 걸어드리고 싶어요. 운명처럼 역도를 만난 박사안의 선수. 90년대 세계를 호령했던 전병관처럼 작은 거인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TJB 강진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 고기와 술을 동반한 회식 자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통풍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통풍은 산고와 비견될 정도로 강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높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흔히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에 이름 붙여진 통풍. 몸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쌓여서 생기는 질병으로 주로 발가락 등 관절에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생성돼 염증을 일으킵니다. 요산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데 퓨린은 곱창과 순대 등 내장 음식과 맥주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통풍 환자도 10만 명이나 늘어 2020년엔 46만 명에 육박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풍 환자 10명 중 6명이 40에서 60대일 정도로 중장년층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발등이 갑자기 붓고 열이 나면서 극심한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통풍을 꼭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풍에 걸릴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풍 환자 3,306명과 정상 대조군을 비교해 봤더니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1.86배 높고 뇌졸중 위험도 1.5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폐물인 요산 자체가 산화를 일으켜서 우리 혈관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분들은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대사성 증후군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통풍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이 잦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이요법이 도움이 되는데 고기, 내장류 등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40대 이후는 혈중 요산 수치를 정기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술을 자제하고 하루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특히 비만일수록 통풍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기입니다. 충남도 보건당국은 정부가 원숭이 두창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지역의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의사회와 약사회 등 관련 기관 단체에 원숭이 두창 정보를 전파하고 국내외 발생 동향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 이송 체계와 병상,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 인프라 상태를 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면 즉각 대책반을 가동하고 의심 환자 신고와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 대응 등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에선 어제 31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529명에 하루 평균 361명으로 집계됐고 치료를 받던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69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도 어제 1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일주일 평균 106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도 어제 하루 539명이 확진됐고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521명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조달청은 오는 7일부터 2주간 직접 관리하고 있는 22개 공사 현장에 대해 시공자 등과 합동으로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임시 하수 처리지, 비탈면 등에 대한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조달업체와 협력해 추락보호 에어백 등 안전 관련 혁신 제품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